온유하게 살아라.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다간 괴팍해진다. 온유하게 살면 오래 산다. 살기 위해서는 일단 살아라. 이때 온유한 이들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삶을 지배한다. 듣고 보고 침묵하라. 다툼이 없는 날은 밤에 꿈없이 숙면을 취한다. 오래 살고 즐겁게 산다는 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을 의미하며 온유한 마음의 결실이다. 그의 능력은 하찮은 일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다.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은 더없이 괴팍해진다. 가장 어리석은 짓은 우리와 관련도 없는 일에 골머리를 앓고 정작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는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다. 진실을 말할 때도 기술이 필요하다. 진실은 위험한 것이기에 잘 다뤄야 한다. 진실은 위험한 것이지만 올바른 사람은 그것을 말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기술이 필요하다. 능숙한 영혼의 의사들은 진실을 달콤하게 만드는 방법을 생각했다. 왜냐하면 진실이 속임수를 파괴하면서 쓰라림의 정수가 되기 때문이다. 좋은 방식은 이것이다. 동일한 진실일지라도 누구에게는 아첨으로 이용하고 누구에게는 던져버려라. 오늘날 당면한 문제를 다룰 때 마치 오래전 과거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듯이 하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말 한마디, 눈짓 한 번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침묵하는 게 낫다. 상대방이 권력자라면 쓴 약을 바로 처방해서는 안 되고 쓴 약을 달콤하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험담꾼이 되지 말라. 험담꾼이 되지 말라. 그런 사람으로 간주되는 것조차 경계하라. 그것은 남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라는 오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남을 짓밟아서 웃음을 만들면 안 된다. 그건 쉬운 방법이지만 저주받을 일이다. 누구나 그들 한 명을 헐뜯으면서 복수하기에 머릿수에서 밀린 그가 궁지에 몰리는 것은 한순간이다. 험담을 즐거워해서도 험담을 주제로 삼아서도 안 된다. 험담꾼은 영원히 증오의 대상이 된다. 자신이 내뱉은 험담보다 더 나쁜 말들로 물어뜯길 것이다. 눈뜬 장님처럼 살지 말라. 제대로 보아라. 눈은 뜨고 있지만 제대로 보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너무 늦게서야 더 이상 아무것도 볼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사태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분별력을 가르치기 어려운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의 의지를 가지기는 더 어렵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조롱하면서 마치 장님과 노는 것처럼 그들과 어울린다. 그들은 귀가 먹은 것처럼 눈도 멀었거나 혹은 눈뜬 장님같이 살아간다. 눈먼 주인을 태운 불행한 말이여. 너는 절대로 날렵하게 질주하지 못하리. 의심스러운 척해서 상대가 비밀을 털어놓게 하라. 반박할 줄 알라. 침착성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뒤흔들면 새로운 사실을 알아내는 게 주요다. 살짝만 자극해서 상대를 흥분하게 만드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미심쩍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즉각 비밀을 토해내게 만들 수 있다. 꽉 잠겼던 마음의 빗장이 쉽게 열리는 것이다. 얼마나 섬세하게 구느냐에 따라 정신과 의지에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3자의 비밀스러운 말을 간교하게 툭 흘려서 가장 은밀한 비밀까지 파헤친다. 상대가 이 달콤한 미끼에 걸려들면 남김없이 술술 불면서 정교한 함정에 걸려들고야 만다. 관심 없는 척 상대를 방심시켜서
절대로 헤아릴 수 없었음을 마음까지 다 털어놓게 한다. 의심하는 척해서 상대가 호기심에 남김없이 답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것은 교육에서도 똑같다. 학생이 교사에게 반박하는 척하면 교사는 더 철저하게 진실을 설명해 주려고 갖은 애를 쓴다. 그래서 적당한 반박은 완전한 가르침을 이끌어낸다. 기술의 정수는 혼자 간직하라. 완전히 마른 샘은 아무도 찾지 않는다. 기술의 정수는 혼자 간직하라. 제자들을 키워내는 위대한 거장들이 마음에 품고 사는 격언은 바로 이것이다. 항상 우월하라. 항상 대가로 있어라. 가르침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의 샘이 계속 흐르게 해야지 고갈시키면 안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전히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의지할 것이다. 남을 즐겁게 하든 가르침을 주든 항상 지켜야 하는 지점은 항상 기대감을 남겨두면서도 점점 완성을 향해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매사에 여유를 두는 태도는 삶의 중요한 규칙이자 성공의 수칙이어서 윗사람일수록 명심해야 한다. 의도를 명확히 밝히지 말라. 기대감을 없애버리면 비난만 늘어난다. 당신의 의도를 명확히 밝히지 말라. 패를 드러내놓고 카드게임을 하면 유익하지도 유쾌하지도 않다. 의도를 즉각 알리지 않으면 기대감이 일어난다. 특히 당신이 대중의 주목을 받는 지위에 있다면 더욱 그렇다. 모든 일에서 비밀스러운 면을 남겨서 바로 그 비밀이 경외심을 자극하게 하라. 속내를 다 털어놓지 말라. 사실 일반적인 사귐에서도 내밀한 속마음까지 지나치게 드러내면 좋지 않다. 신중한 침묵은 가장 신성한 지혜다. 일단 발표된 계획은 평가가 좋아지지는 않고 오히려 비난이 늘어날 뿐이다. 거기에 결과까지 나쁘면 2배로 불행해진다. 그러니 신의 섭리를 모방해서 사람들을 추측과 불안 속에 가둬라. 기꺼이 희생양도 되어줄 사람들을 만들어라. 나쁜 일을 남에게 떠넘길 줄 알아야 한다. 악의를 갖고 포장하는 것은 통치자들의 커다란 술책이다. 그건 사기꾼들의 말처럼 무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의 비난과 전반적인 비방이라는 공격을 감수해줄 누군가를 곁에 둘 수 있는 능력이다. 모든 일의 결과가 좋을 수 없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도 없다. 따라서 자존심이 좀 상하더라도 불행한 시도의 속죄양을 맡아줄 사람을 곁에 두어라. 지식은 용기가 더해져야 실현된다. 눈이 손과 함께 일하듯. 지식과 용기가 위대함을 낳는다. 그 2가지는 불멸이기에 위대함도 사라지지 않는다. 사람은 자신이 아는 만큼 할 수 있으므로 현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이 없는 인간은 암흑세계에 사는 것과 같다. 또한 지식과 용기는 눈과 손의 관계와 같다. 용기가 없는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다. 스물에는 스물답게, 이른에는 이른답게. 자연과 기술의 도움으로 정신을 늘 새롭게 하라. 7년마다 기질이 변한다고 한다. 그때마다 안목을 더 고귀하고 좋게 바꿔가라. 태어나서 첫 7년 동안 이성이 생겼고 그 후로도 7년마다 새로운 능력들이 더해졌다.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관철해서 다른 능력들을 더할 때 활용하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위나 직업이 바뀔 때 행실도 바뀌는데 나중에 제대로 무르익었을 무렵에야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니까 20살에는 공작새, 30에는 사자, 40에는 낙타, 50에는 뱀, 60에는 개, 70에는 원숭이, 그리고 80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변모한다. 나이에 맞춰 자연스럽게 변화하라. 재능도 근면해야 꽃핀다. 부지런한 범인이 게으른 천재보다 낫다. 근면과 재능, 둘 중 하나만 없어도 소용이 없고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탁월한 사람이 된다. 평범한데 부지런한 사람이 우월한데 게으른 사람보다 발전한다. 근면이란 명예를 얻으려면 치러야 하는 대가다. 대가를 덜 치를수록 얻는 가치도 작다. 심지어 최고 위작에 있는 사람들도 종종 부족한 건 근면성이지 재능인 경우는 드물다. 높은 지위에서 평범하게 지내는 게 낮은 지위에서 탁월한 것보다는 좋다는 말은 좋은 핑계가 된다. 하지만 최고위직에서 탁월할 수도 있는데도 최하위직에서 평범한 상태에 만족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삶에는 재능과 기술이 모두 필요한데 그것들을 완성시키는 게 근면이다. 지식에 선한 의도를 더하라. 무분별한 지식은 파멸로 향할 뿐이다. 지식에 선한 의도까지 겸비하면 확실히 성공한다. 반면에 뛰어난 지성에 사악한 의도와 결합되면 비정상적인 재앙이 일어난다. 악의는 우수성을 망치는 독이다. 거기에 지능이 더해져봤자 더 치밀하게 파괴될 뿐이다. 오직 그 끝에 파멸만 있는 비참한 우월성인 것이다. 판단력이 없는 지식은 2배로 어리석다. 삶이 힘들수록 철학을 공부하라. 이 시대를 살아낼 지혜가 어딘가에 반드시 있다. 시대에 어울리는 사람, 의외로 대단히 드물다. 모두가 스스로에게 어울리는 시대에 사는 행운을 누리지는 못하고 그런 사람들조차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시대를 잘못 타고난 사람들도 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고 심지어 우수함도 유행에 따른다. 그래서 철인이 유리하다. 불멸의 존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안 맞아도 장차 맞은 다른 시대와 도래할 것이다. 지식은 넓게 갖추고 날카롭게 구사하라. 10마디 지도보다 1마디 조언이 더 효과적이다. 바람직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현자는 우아하고 고상한 취향의 박학다식으로 무장했고 현실적으로도 필요한 실제적인 지식을 평범을 뛰어넘는 전문가 수준으로 갖추고 있다. 그들은 재치 있는 격언들과 고귀한 행동들을 방대하게 알고 있으며 딱 필요한 시점에 맞게 딱 맞게 구사한다. 사실 진지한 지도보다 재치 있는 한마디로 배우는 게 더 많다. 넓은 지식은 어떤 다른 기술 이상으로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결점을 개성으로 바꿔라. 카이사르의 월계수처럼. 오점을 남기지 말라. 완벽해지기 전에 그 완벽해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스스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결점이 없고 혹시나 있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단히 높은 능력들이 있어도 거기에 붙은 한 가지 흠집을 매섭게 찾아낸다. 태양 전체를 가리는 그 가운데 한 조각 구름이면 충분하다. 우리의 평판도 마찬가지다. 저기를 품은 자가 즉시 결점 하나를 찾아내서 끊임없이 상기시키면 된다. 결점을 개성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수완이다. 카이사르가 자신의 신체적 결함을 월계수로 가졌던 것처럼.
삶을 지혜롭게 나눠 써라. 숙소가 없으면 여행이 지치듯이 삶에도 쉼이 필요하다. 당신의 삶을 지혜롭게 나눠 써라. 그때그때 즉흥적인 기분에 따라서가 아니다. 심사숙고해서 나눠야 한다. 숙소가 없으면 여행이 피곤하듯이 삶도 휴식이 없으면 지친다. 다양한 지식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아름다운 인생의 첫 시작은 죽은 자들의 여흥, 즉 독서로 보내라. 우리는 살면서 우리 자신을 알아간다. 이때 좋은 책들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 인생의 두 번째 여로는 살아있는 사람들과 보내라.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을 모두 보고 느껴라.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발견할 수는 없다. 조물주는 그의 선물을 분배했고 때때로 추한 사람들에게 가장 풍성한 축복을 주었다. 인생의 세 번째 여행은 완전히 자기 자신 속에서 보내라. 최후의 행복은 철학하는 것이다. 행운을 쫓지 말고 지혜를 쫓아라. 행운의 크기는 지혜의 크기와 비례한다. 행운을 얻는 기술. 행운에는 규칙이 있다. 지혜로운 자가 운이 좋은 건 우연이 아니고 노력하면 운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 어떤 사람들은 행운의 여신이 있는 문 앞에 가서 열리겠지 상상하며 만족한다. 좀 더 나은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마침내 대담하게 선행과 용기의 두 날개로 여신에게 날아가 호의를 얻어낸다. 그렇지만 깊이 고찰해보면 선행과 통찰력을 쌓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누구나 자신의 지혜만큼 행운을 얻고 자신의 어리석음만큼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규모보다 내실을 평가하라. 중요한 건 다재다능이 아니라 탁월함이다. 규모보다 내실을 평가하라. 우수함은 양이 아니라 질에 달려있다. 현실에서는 최고는 늘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은 질이 떨어진다. 주위에서 키 큰 사람이 허당일 때가 많듯이 두꺼울수록 훌륭한 책이라고 여기는 건 마치 책이 두뇌가 아니라 팔을 훈련하기 위해 쓰였다고 보는 격이다. 크기만으로는 절대로 평범함을 넘어가지 못한다.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고뇌하는 이유가 바로 모든 면에서 정통하기를 원하지만 사실 어느 것에도 정통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알아서다. 집중을 해야 탁월해지고 숭고한 분야에서라면 진정 영웅적으로 부각될 것이다.